잠깐 요즘에 제가 느끼는 요즘 시향 한번 이야기 짧게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아침 블로그에도 올렸는데 네. 일단 매도 매수 효과가 좀 커. 그죠? 매도 매수 효과가 크고 이제 매도 매수 효과가 크다는 게 이제 뭐 주인은 7억에 팔고 싶은데 사고 싶은 사람은 6억을 보고 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래가 주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 건수가 뭐 1월, 2월처럼 되게 적을 것 같진 않아요. 4월도 적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이제 갈아타시는 분들은 팔았기 때문에 사야 돼. 그런 수요들이 이제 매매로 체결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항상 그렇지만 매도 매수 효과 차이가 커지면 어느 쪽으로 힘이 쏠리냐의 문제거든요. 매도자 우위냐 매수자 우위냐 이거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이 매도자 우위일까요? 매수자 우위일까요?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국지적으로 일부 단지에서는 매도자 우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단지에 우리가 뭐 다 뭐 모든 사람들이 막 잠실 막 사고 막 그 압구정 사고 막 반포 사고 이런 거 아닌데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하니까 올랐다고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9억 언저리에 있는 9억 이하 이런 보통 아파트들 단지별로 개별 단지별로도 매도 매수 호가 차이가 벌어져 가지고 이게 어느 쪽이 매수가 유리한지 매도가 힘이 센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매도자는 누구고 매수자는 누구냐 이런 이야기야. 그럼 매수자는 무주택이었는데 이제 집이 10억 하던 게 6억 떨어지니까 사고 싶은 특례 보금자리로는 사고 싶은 사람 또는 팔고 이사 가고 싶은 사람 상급지로 애들 키워야 되니까 이제 가야 되는 사람들 근데 마침 떨어져서 가보자 빚좀 내서 이런 분들이고 그 다음에 파시는 분은 누구냐 이거죠. 대부분 법인하고 역전세 때문에 파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아타기 1주택자도 팔고 옮기는 거니까 파시겠죠. 근데 갈아타기 1주택자는 배제하고 그러면 법인이나 갭투자 하신 분들이 파는 이유는 역전세 때문이죠. 종부세 때문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역전세하고 종부세가 해결이 되냐 이거지. 3, 4, 5월이 지나면. 역전세는 내년 초까지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계속 될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앞으로도 매물이 계속 꾸준히 나올 건데 그러면 거기서도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되겠냐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금리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수급의 논리보다는 그런 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시는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는 것도 좀 버티기 힘들다 그러면 적정 가격 좀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좀 낮게라도 팔고 그 사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인 거죠. 너무 조급할 필요 없다. 그렇지. 너무 조급할 필요 없다. 겨울에도 기회 온다. 하지만 이번에 꼭 이사 가야 된다. 그런 분들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집을 사면 되는데 그 장부 매물이라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장부 매물. 그러니까 네이버에 올라가 있는 매물 말고 소장님들이 자기만 갖고 있는 매물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와 이렇게. 그러면 소장님이 받아보고 너무 좋으면 자기만 올려놓고 판단, 자기만 갖고 있다가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 그런 거 어떻게 잡으면 돼요? 그런 거는 자주 가고 진짜 살 것처럼 선량한 눈빛으로 해야 돼요. 나 그런 거 잘 못하네. 그런 거 해야 돼. 우리 이제 실수요자처럼 보이는 거지. 이제 애기 데려간다든가 아니면 애 업고 간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여기는 해주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들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부동산 문을 열 때 항상 왼손으로 열어야 돼요. 절대 오른손으로 열면 안 돼요. 왜 왼손이? 왼손으로 문을 열고 오른손에는 선물을 들고 가야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문을 항상 왼손으로 엽니다. 저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에는 소장님한테 어필할 만한 뭔가를 갖고 와야 돼요. 피터 500. 겨울에는 귤 이런 거 갖다 줘야 되니까. 귤. 귤 까먹으면서 이야기하면 또 왠지 또 있잖아 그런 게. 또. 시간도 좀 벌 수 있고. 그렇지. 정도 좀 있는 것 같고. 바카스는 쫙 해갖고 탁 넣고 저는 안 먹어요 바카스 뭐 이래버리는데 귤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제가 오면서 샀어요. 청광리에서 샀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탁 먹으면 좋잖아. 맞아. 저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럼 안 먹어. 그래, 안 먹어. 안 먹어. 비타오백 안 먹어. 너무 많이 먹었다고. 그래, 안 먹어. 약간 섭섭하기도 한데. 그래. 그래서 나한테는 물건 안 주려고 그래.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걸 주고, 귤 다른 사람들이 괜찮다, 안 갖다 주는 걸 줘야지. 귤 괜찮네요. 그것도 귤도 봉다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드세요.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까서. 그렇지. 그런 이야기하면서, 내가 나오면 바로 살 것 같은 그런 눈빛을 줘야지, 장부 매물이 오면, 전화 오면 바로 연락이 온다는 거죠. 그게 귤 하나 주고, 왼손으로 문 한번 열고, 5천만 원 싸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안 되면 말고, 서두를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동산을 많이 돌아놓고 정말 이제 좀 실수요자 입장에서 사고 싶다는 어필을 충분히 해줘야지 장부 매물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망국쌤이 귤이면 제가 가려면 한 사과는 깎아야 되는 한라봉 정도 해야 돼. 한라봉. 한라봉 뭐
배, 사과 뭐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천혜향이 제철이죠. 남들이 잘 안 해주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좀 선물 사서 가보고 그러면은 진심으로 내가 살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딱 생각해봐. 진짜 좋은 매물이 나왔는데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바로 몇 천만 원 싸게 사는 방법이죠. 이게 장부 매물을 찾아라. 아,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남자 소장님하고 제가 남자다 보니까 남자 소장님들하고는 친해지기가 참 저는 남자 소장님 있는 데는 안 들어갑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저는 남자 소장님 있는 데는 안 들어갑니다. 여자 소장님이나 무조건 여자 소장님. 실장님이나 무조건 여자 소장님 있는 데 들어갑니다. 남자 소장님들은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사람을. 야,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론 이제 요즘에 신도시라든지 막 가격이 비싼데 남자 소장님들도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최 대표님도 있잖아요. 최진건 대표님도 보면은 되게 점잖하게 막 되게 교양이 있고 수준 높게 말씀하시지만 이제 그거 아니고 이제 약간 변두리 투자를 하러 가잖아. 그러면 가르치려고 그래. 특히 빌라 이런 데 가면은 어떻게 왔어요? 뭐 이게 무슨 1구역 재개발한다고 해서 왔는데요. 그럼 여기 한번 브리핑을 해봐.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면 설명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막 가르치려고 그래 계속. 그래서 기분이 상 나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여자 소장님이 있는 데만 들어갑니다. 말이 통해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 보여주는 것도 다 보면은 여자 소장님들이 다 보여주잖아. 그렇죠. 다니면서도 그 집주인들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맞아. 애기 많이 컸네. 이러면서 예, 살갑게 해놓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한테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리고 물건 많은 데 가가지고 장부 매물. 장부 물건은 어디 많냐면 그 정문 바로 앞에 크게 간판 걸어놓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제일 많아요. 거기다 제일 먼저 내놓거든요. 그런 데 가서 장부 매물을 달라고 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싸게 사시면 된다. 전세는 잘 놓는 방법은 전세든 매매든 무조건 싸게 놓으면 잘 나가는데 좀 비싼데 잘 나가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좀 약간 마음을 울려야 돼. 지금 여기 물어보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 청소를 싹 해놓고 짐을 다 가능하면 치우고 화이트로 다 해가지고 넓게 보이고 이런 건 기본이고 딱 들어왔는데 마음이 좀 짠하게 해주는 거죠. 자, 슬리퍼를 파란색, 핑크색, 남색 이렇게 3개를 준비해야 돼. 왜 3개요? 2개가 아니고? 자, 남색은 부동산 소장님 거, 핑크는 와이프, 파랑은 남편 이렇게. 딱 그렇게 이제 딱 들어갈 때 기분이 딱 좋아, 맞죠? 그리고 그 방향제를 많이 뿌려. 방향제. 그 싼 거 많잖아. 향 나는 거. 자극적인 거. 그래. 확 올라오게 하는 거 빵빵 있잖아. 때리는 거. 그렇지.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예, 향이 좋고, 신발도 다 예쁘게 돼 있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신발 앞에다 딱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 신랑 거, 뭐 신부 거, 소장님 거 이렇게. 막 그렇게 써놓으면, 디테일하다. 괜히 문 위에다가 가위 거꾸로 그려놔가지고, 막 공포스럽게 하지 말고, 안 나가, 그렇게 해도. 안 나가. 그러면 이제, 나 같은 사람들은 보면 가위 그려놓고 이러면 이러지. 야, 여기 집이 잘 안 빠지네. 내고 잘 되겠네.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가위 뭐, 그 남들이 썼던 가위 뭐 이런 거 막, 그려놓잖아요. 나는 딱, 여기 집 안 빠지네. 더 깎아야지. 이런 생각 한다니까. 아시겠죠? 아니, 역전세도 포기하지 않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역전세를 어떻게 포기 안 해요? 역전세인데도 포기 안 하는 방법? 네, 역전세 시장이지만 포기하지 않는 방법. 자, 이런 거죠. 이 역전세를 때려 막 사람이 이제 역전세를 맞았다는 이야기는 투자자라는 이야기잖아요. 투자자는 거기에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다른 분들 이제 임차를 맞췄다는 이야기고,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투자자는 이제 기대 수익률이 있을 때 높을 때 그 집을 유지한다는 거죠.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미래에 이게 오를 거라는 기대가 클 때 그 집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1억이 더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이 있으니까 안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야죠. 사람이 머리가 있으니까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종부세를 매해 때려맞고 3천만 원씩 때려맞는데 벌써 5천만 원을 때려맞고 있어요. 근데 올해 또 좀 내려갔지만 2천만 원이 또 나올 것 같아요. 7천만 원이에요. 네. 근데 역전세가 또 1억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생각하는 거죠. 현금을 대출을 총동원해하고 역전세 1억을 때려맞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종부세 3천만 원을 다시 적립을 하고 그래서 1억 3천을 적립을 했는데 1억밖에 안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버티는 게 더 좋은 건가? 파는 게 더 좋은 건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따져봐야죠. 그렇죠. 버틸 수 있냐 이거죠. 물론 이걸 5년 10년 지나고 나면 무조건 올라와 있겠죠. 그러면 내가 5년 10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냐 이거죠. 그렇죠. 단기적으로 하려고 했다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기대 수익률이 지금은 낮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죠? 우리 자식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했다 그러면 그냥 버텨야죠. 버티면 되죠. 그리고 결국 금리가 떨어지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현금 흐름이 좋아질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가격도 오르겠죠. 그래서 매정갭이 붙어가지고 전세가 매매를 밀어 올리는 뭐 통상적으로 말하는 상승 패턴
그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장이 만약에 꺼졌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네. 그때는 옛날에 생각했던 것보다 뭐 2,000개, 3,000갭으로 뭐 등촌동, 염창동에서 샀네 이런 이야기는 성립이 안 될 겁니다. 저는 이번 장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갭이 1억 5천이면 정말 작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거다. 그래서 옛날처럼 뭐 갭 작게 해가지고 10개, 20개 막 하고 막 몇 채 있어? 20채? 나는 30채. 아이고 형님. 이런 거 이제 없어. 그런 거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이제 양극화는 심해질 거니까 좋은 데다 투자하시고 장기적으로 봐라. 부동산에서 진짜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옛날에 산 사람이다. 우리 할배들 3천만 원 주고 사는데 지금 30억 하고 이런 거 있잖아. 네. 다 옛날에 산 사람들이야. 바닥에 살 수는 없지만 바닥을 좀 지나서 사도 돼요. 한 5, 6년 계속 오르니까 1, 2년 지나고 사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이제 꼭지 때 못 팔았다. 그러면 이 고비만 2, 3년 버티면 또 계속 결국에는 우상향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면 투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버티면 돼. 버티는 능력만 된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영끌했고 지금도 너무 버티기가 힘들어. 파산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팔아야죠. 싸게라도. 살아야 갚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된다. 투자도 마인드를 이제 지금은 세팅을 다르게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갭이 작은 게 많이 나올 거고 네. 그 사이클이 다 달라질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개요를 대비해갖고 지역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지역 분석이라고 한다. 예, 그런 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다 막 하면은 갭 투자만 가르쳐. 자본주의 학교가 갭 투자 학교야. 그 경제적 자유는 갭 투자로서 비로소 갭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그러지 말고,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자본주의가 어떤 건지, 전세는 뭐고, 매매는 뭐고, 아파트 값은 어떻게 움직이는, 이런 거를 좀 배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 잘 모르겠고, 갭 작게 세팅해갖고, 어디 사면 돼요? 모르게 2천만 원밖에 없는데, 뭐, 한 개 사고 싶어요.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이제 저기 동해 어디 조그마한 소도시를 방황하고 있는 자기를 확인하게 돼. 그래서 보고서 쓰고 있고. 그래서 보고서 쓰고 있어. 100장짜리 보고서를 쓰고 결론적으로 저기 지방에 어디 가고 산골짜기에 있는 갭 작은 아파트를 사고 되게 기뻤어. 한 몇 달 동안.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유튜브를 들어갔더니 그 유튜브는 욕먹고 있어. 그쵸. 나는 역전세 두드려 맞고 있어. 두드려 맞고 있는데 지는 다 팔았다고 묻고 있어. 뭐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죠. 돈이 없을수록 그 돈이 더 소중한 거다. 잘 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식도 코인도 부자 되는 사람 많지만 주식 코인으로 부자 되는 사람 많은데 그거는 당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부동산처럼 안정적으로 자산을 키핑할 수 있는 게 있나 싶어요. 변동성이 크다고는 하지만 주식이나 코인보다 훨씬 적잖아요. 그게 시간에 묻어가게 장기적으로 스노우볼의 원리 같은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부동산에서 제일 좋은 거란 말이야. 길게 보면 결국에는 부동산은 우상향한단 말이죠. 땅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전세가 더 떨어질까요? 그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전세는 더 떨어지기는 힘들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약 보합 하다가 겨울 정도부터 이제 지역별로 사이클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상승폭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만 잘 막으면 돼요. 앞으로 다가오는 거랑 지금이랑 잘 막으시면 될 것 같다. 버티셔야 되는 분들은 막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세자금 반환 대출 이런 것도 DSR 안 보고 해주면 괜찮은데 오늘 그것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게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추가하라고 하면 그런 거 나올 것 같습니다. 전세자금 반환용 대출 DSR 안 보고 이런 걸 해주면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담보가치 대비해서 그 부채가 오버돼 버렸으니까 그런 경우에 뭐 주인한테 전세 보증금 반환으로 대출을 해주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담보가치 대비해서 지금 전세가율이 50%밖에 안 됐는데 역전세가 나가지고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주고 싶은데 대출을 아예 안 해주니까 문제인 거 아니야? 또 거기다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단 말이야. DSR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담보가치 대비해서 이제 DSR을 이제 안 봐주는 것도 많잖아. 중도금 대출도 있고 뭐 이주비 대출 이런 거 DSR 안 보잖아요. 안 보고 해주면 전세가 순환이 좀 되면서 이사 가실 분들 이사 가고 이럴 텐데 그거를 왜 안 해주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카드를 아끼는 것 같기도 한데 더 자꾸 전세가 빠지면 그런 카드가 나올 것 같은데 그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문제는 매매는 안 하면 되지만 전세는 2년마다 무조건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는 매매는 그래는 좀 안 되더라도 전세는 돌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순환이 되거든요. 이사도 가고. 지금 이사 가고 싶은데 전세 안 빠져가지고 이사 못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받으면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해줘야 되는데 국민의 기본권이 그 거주 이전, 주거 이전의 자유 있잖아요. 그 자유를 보장해주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아, 대표자들 다 뒤져봐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집값 20% 더 빠질 겁니다. 뭐 이러고 정치를 하고 있으면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돼. 너무 이게 뭐 보호해주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데 너무 이제 그 투기라든지 갭 투자 이런 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임대인들을 압박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99%는 다 선량하단 말이야. 1%가 문제지. 그런 것도 해봐야 전세 태거 자금 대출을 이제 막 만약에 저리로 뭐 해준다던가 뭐 이렇게 하면은 다 이사 가고 뭐 다 그랬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보가치보다 높게 대출해 주는 건 안 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거지. 이사 못 가가지고 이삿짐센터하고 부동산들이 지금 다 죽을 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테리어, 뭐 그러니까, 이사, 짜장면집.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냐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모 교수님이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 건데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될 거라고. 인구 소멸할 거라고.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이런 거 이제 앞으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누군지 내가 알겠는데 그분은 2013년부터 집이 하락한다 그랬는데 이번엔 진짜다. 진짜 맞았어요 이번에. 와 제대로 맞았어요, 그죠? 10년 동안 흘렸는데 이번에 맞았어요, 그죠? 누군지 알겠는데 뭐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질문을 받았어요, 일요일 날.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 임장을 하는데 그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려줬죠.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 있냐? 없지 않냐? 자본주의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모르지, 아무도. 그걸 공부해 본 적이 없어. 아담 스미스만 줄기장창 외웠지, 뭐. 제임스 와트보다 조금 빨랐어. 뭐 이런 것만 외우고 있지. 북부론. 마샬의 뭐, 세이의 법칙. 맞나? 마샬? 예, 뭐, 마샬 플랜. 쉐이의 법칙. 쉐이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이야기만 배웠지. 자, 자본주의는 당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자극해서 그걸 성장 동력으로 하는 거라라고 했어요. 이 의미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아, 그걸 이해를 못 한다고요? 예. 그걸 좀 현실적으로 다시 포장을 해볼게요. 호랭이님이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거다. 맞다. 돈이 잘 되면 더 열심히 한다. 네. 그렇죠. 겁나게 열심히 한다. 돈이 안 되면 김이 빠지고 떨어진다. 현타가 온다. 그래서 이게 발전이 잘 안 되는 거다. 맨날 하던 것만 하고 이런 거다. 나오던 사람만 나오고 이런 거다. 돈이 잘 되면 막 다 데리고 오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돈이 되면 열심히 일하라고. 돈이 된다는 거는 돈을 떠나서 자기 것이 많아지면 더 열심히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본주의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욕망을 자극하기 위해서 올해는 100만 원을 벌었는데 내년에는 130만 원을 벌고 싶잖아요. 그래서 130을 벌면 성장률이 30%인 거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100만 원을 벌었는데 내년에는 105만 원을 벌고 싶어요. 근데 후랭이님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년에 105만 원을 절대 못 벌어요. 왠지 알아요? 우리나라에 100만 원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105만 원을 후랭이님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으로 5만 원 찍어야 돼요. 자본주의는 그래서 후랭이님을 자극하기 위해서 매년 돈을 찍어야 성립할 수 있는 거죠. 돈이 많아져야지, 돈을 계속 찍어야지 본인의 욕망을 더 자극할 수가 있는 거야. 올해 1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벌었는데 내년에 또 100만 원을 번다? 그럼 도파민이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몸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더 이상 흥미를 잃는단 말이죠. 일을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 열심히 찍어서 당신을 계속 욕망을 자극해서 계속 성장 동력으로 삼는 거거든. 아니, 망국수님, 제가 능력이 좋아서 승진해서 월급이 늘었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다 그렇잖아. 자본주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쵸. 질문할까봐. 그렇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자본주의는 계속 돈을 찍을 거야. 근데 땅은 감가상각이 없어. 땅은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땅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땅 면적 대비 돈은 계속 늘어나요. 그럼 가격이 올라야 되죠. 가격이 오르겠죠. 인구가 줄어요? 인구가 줄어서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생각해야 될 방법은 뭐가 있죠? 돈을 더 찍는 거죠. 금리를 더 낮추고. 그러면 돈은 계속 많아지고 땅은 그대로예요. 그럼 땅값이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겠죠. 근데 인구가 줄면 대신에 이런 건 있겠죠. 외곽부터 불이 꺼지겠죠. 하지만 가운데는 계속 그 한정적인 땅은 한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요만큼인데 요만큼의 땅만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돈은 계속 많아져. 그럼 여기만 계속 오르겠지.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일본처럼 된다 그러는데, 일본이 뭐 20년, 30년 얘기하는데, 뭐 롯본기 일서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심 재생은 옛날부터 계속 됐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집값이 안 오른 거는, 일본의 그 주택 공급 데이터를 보세요. 경기 살린다고 삽질을 그렇게 했다니까? 그게 주택 건설로 경기 부양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공급이 계속 많았어. 그래서 집값이 안 오른 거야. 그거는 모르고 딱 잘라가지고 그 이야기만 일본처럼 된다고 한 급을 주는데 그건 먹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일본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죠? 제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는 투자를 하시면 있잖아요.
초반에는 지방 가고 변두리 가서 뭐 한두 개 사팔사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돈이 모이면 계속 가운데로 가야 돼요. 사람들은 불이 꺼질수록 가운데로 모이는 습성이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운데다 서울에다 집을 사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에 반등은 서울에서 올 수도 있겠다. 지방보다. 근데 왜 자꾸 지방을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왜요? 지방은 돈이 조금 들어가니까 지방에 사기가 좋잖아,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그래야지 강의가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너거는 투자하고 나는 강의로 돈 벌고 이런 게 좀 되잖아. 나도 그래야 돼.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 서울에 비해서. 그래서 지방을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더 올랐다, 덜 올랐다 기준이죠. 기준의 차이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보기엔 DTI거든? 그 동네에서 이제 서울은 10억인데 여기는 5억이에요. 그럼 이게 싼 게 아니라는 거지. 여기는 원래 3억쯤 해야 되는데 5억인 거고, 여기는 10억 해야 되는데 10억이다. 그럼 어떡할 건데? 그렇죠. 주식도 똑같잖아요. 똑같이 주가가 10,000원이라 그래도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지. 지방마다 다 원래 거기서 인정하는 가격이 있는 거잖아. 그런 걸 이해하는 게 부동산 공부다라는 거죠. 갭 작은 것만 찾는 게 공부가 아니고. 아, 진짜. 부동산 투자는 갭 투자다. 이걸로 그냥 그 천하통일 딱 돼가지고, 그죠.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입지를 공부하고. 그렇지. 부동산이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어디를 살까요? 이렇게 돼버리니. 그걸 공부하고 어디를 살까요? 하는 질문은 괜찮은데, 모르겠고, 선생님. 어디 가요? 3시간 하면 3시간 동안 졸고 있다가 2시간 55분쯤에 딱 일어나. 왜냐하면 5분 동안 찍어주거든. 내가 바다 정면까지 열심히 팍. 그런 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괜찮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다 그래요. 예. 피터 린치가 그랬잖아요. 강의 내가 1시간 동안 하면 아무도 졸고 있다가 마지막 5분에 이 주식 어때요?만 질문한다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래. 이해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자연스러운 거니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게 비용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말을 듣고 했던 것들이 좋은 결과로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산, OP, 그 다음에 생숙 이런 거 하면서 이미 다 이제 느꼈잖아요. 지방 1억짜리 이런 거 하면서. 저도 많이 느꼈고, 이번 하락 지나면서 이제 새롭게 또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이번 하락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중에 투자의 자양분이 돼야 되는데, 모르겠고 또 그거 어디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공부해도 됩니다. 급할 게 없어요, 여러분. 투자는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